옛날 뭐 그리 먼 옛날은 아닙니다만 아주 젊었을 때예요.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외국으로 이민 가면서 그가 쓰던 오래된 타자기를 제게 주고 갔어요. 국산 타자기 제1세대 공병호 타자기. 그 친구는 이걸 중학교 때부터 썼는가 그럴 거예요. 하여간 손때 묻은 타자기, 그걸 제게 주고 갔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동네에 타자 학원이 있었을 당시였는데 타자 학원 다니는 걸 놓쳐버렸어요. 혼자 심심할 때마다 그냥 톡 치면서 타자 연습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스타일이 독수리 타법이래요. 그런데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까지도 독수리 타법입니다. 아이 굳어졌어요. 3살 버릇 80 간다고 지금까지도 독수리 타법.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독수리 타법으로 책을 7권이나 썼어요. 물론 어떤 책에는 오타가 좀 많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저 컴맹 수준 겨우 벗어난 정도의 기초 수준이에요. 아니 컴퓨터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컴맹에 겨우 벗어난 기초 수준. 그리고 저는 PC로 워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MS 오피스만 써왔거든요. MS 워드만 써왔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특수교육기관, 국립특수교육기관에 새 강의를 맡았거든요. 네. 3회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원고를 미리 보내야 되는데 관공서는 MS 워드를 안 써요. 하니컴 파일로만 원고를 작성해서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서둘러서 하니컴 파일 정품 사서 컴퓨터에 깔고, 그리고 뭐 그거나겠지.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MS 워드와는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MS 워드로 친 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니컴 파일로 이렇게 워드에다가 집어넣으면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굳이 옮기려면 메모장에다가 일단 옮겨놓고 메모장에서 역시 복사해가지고 다시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작성 형식 그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놓는데 안 써보던 거니까, 아니 원고 3강의 중에 한 강의 원고 보내는 데만 일주일 걸렸어요. 원고 많은 것도 아닌데 1시간 원고짜리.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그거 먼저 보내느냐고 밤새워서 하니컴 파일 익히느냐고. 지금 다 익힌 건 아니에요. 개화 한 편 보내는데 일주일 걸렸다. 참 답답합니다. 업로드는 해야 되고 또 관공서인데 그곳에 원고는 보내야 되고,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다 보내지 못하고 일단 3편 중에 한 편만 먼저 보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 주 내로 다 보내야 돼요. 그런데 마냥 업로드는 미룰 수 없고, 그래서 긴급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주제 전신부종, 국소부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바 있었죠. 레날 이데마, 신성부종과 사암침법, 어떻게 여호와의 사암침법으로 신장과 관련된 부종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함께 토론해 봅니다. 길지 않아요. 그리고 쉬워요. 제가 신장이 나빠서 그런지 몸이 자주 부어요. 그러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몸이 붓는 게 신장 때문에 붓는다. 일반적으로 고급 의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몸이 붓는 것은 콩팥, 신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에 관한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침쟁이 중에 정확한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환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신부종, 국소부종 각각의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부종이 발생하는지 고찰해 봅니다. 전신부종과 국소부종, 삼신법 적용 치료법 첫 번째 주제, 많은 사람들이 신장이 나빠서 그런지 자주 부어요. 네,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첫 순서로 가져왔습니다. 레날 이데마, 의학적인 용어는 그렇습니다. 신성부종, 신장이 콩팥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네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 주네요. 삼침으로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부종의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초간단 고찰. 먼저 신성부종, 임파성 부종, 그리고 심성부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 심장 관련 부종은 폐부종과도 관련이 있고 심부정맥 혈전증과도 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레날 이데마, 이것은 얼굴이 먼저 붓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콩팥이 나빠서 붓는다 그러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얼굴이 붓는 것이 먼저 관찰돼요. 아니, 환자 자신들이 느끼기에 거울을 볼 때마다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부어 푸석푸석해. 그리고 전신부종이 올 수 있지만 일단 시그널은 얼굴로부터 나타난다. 임파성 부종은 한쪽 부종으로 주로 나타나요. 양팔이 다 붓는 게 아니에요. 임파성 부종은 림프 면역체계와 관련된 부종은 왼팔이든지 오른팔이든지 둘 중에 하나.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왼다리든지 오른쪽 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주로 나타나고 심장성 부종은 다른 말로 중력성 부종이라기도 해요. 그래비티. 우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땅을 딛고 걸을 수가 있고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에 하중이 가해집니다. 하중이 가해져요. 그래서 심장성 부종은 이와 같이 다리의 부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살펴드리죠. 림프와 관련된 부종은 한쪽 다리는 붓고 한쪽 다리는 붓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한쪽 팔만 붓고 한쪽 팔은 안 붓는다. 그리고 여기 심부전성 부종은 그래비티 부종이라기도 말할 정도로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있는 하중이 하지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심부전은 주로 하지의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 다리가 다 함께 부종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은 폴모너리 이데마, 폐부종과 관련이 있어요. 즉 폐부종 때문에 심부전성 부종이 올 수 있고요. 심부전성 부종 때문에 폐부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부정맥 혈전성 부종이 있거든요. 그것도 심부전성 부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키드니, 콩팥, 레날 이데마는 얼굴로부터 시작하고 하지 및 전신 부종으로 나타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도움 줄 수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전신부종과 국소부종 삼침법 적용 치료법 첫 순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치료법, 간정격, 신정격 두 개를 다 쓰세요. 키드니, 콩팥 관련 부종이다 하면 일단 제1의 선택이 간정격이에요. 신정격은 어떤 경우 안 써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써야 될 것은 간정격입니다. 왜냐하면 신성부종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간 때문이거든요. 간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냐면 몸이 몹시 냉한 사람이 있어요. 몹시 냉해요. 그리고 물은 그야말로 커피잔 한 잔 정도밖에도 안 먹어요. 그런데 몸이 팅팅 부어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그런 경우에는 신정격을 같이 써줘야 돼요. 물론 몸에 열기가 많은 사람은 간정격 하나만 써도 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키드니, 신성부종인 경우에는
몸의 연력도 적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간정격은 음곡과 곡촌의 N극면을 부착하고요. 경고와 중봉의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런데 같이 놓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정격은 경고와 복유혈의 N극면을 부착하고요. 태백과 태계는 S극면을 부착하는데 둘 다 경고에 S극면을 부착하면 별일 없겠는데 간정격은 경고에 S극, 신정격은 경고에 N극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존경하는 금호 김문경 선생께서 언젠가 당신의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간정격을 놓는데 중봉열 침 잘못 찌르면 안진병이 될 수 있어. 발목을 못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취혈을 잘 못하겠거든. 아예 중봉은 빼고 태충을 대신 놓아. 네, 선생은 확인하셨어요. 중봉 대신 태충혈을 써도 간정격 듣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쓸 때 저는 어떻게 임상을 해봤냐면 이렇게 해봤습니다. 간정격에서 경고사하는 것을 빼고 대신 태연혈을 사했습니다. 금극 목에 따라서 경고와 중봉을 사하는 거잖아요. 간정격. 그런데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니까 경고, 간정격에서는 사하고 신정격에서는 보하니까 이 경우에 둘을 같이 놓아야 될, 두 요법을 같이 놓아야 될 어쩔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간정격에서 경고를 빼고 태연혈을 대로 쓴다. 그리고 신정격에서는 경고를 그대로 보해준다. 네, 이런 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과학적인 근거를 따져봅시다. 왜 간정격을 써야 되는가? 신성부종의 특징을 먼저 보면 처음에는 아침에만 부종이 나타나고 점차 하루 종일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눈 주위의 얼굴 부종과 붓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팅팅 부었어. 그리고 얼굴이 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처음에는 눈이 부었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굴이 보름달처럼 찐빵처럼 부풀기 시작해. 그러더니 손발이 부어. 그게 신성부종의 특징이다. 증상, 복통 및 부기, 거품이 많은 소변. 많은 사람들이 소변을 보다가 거품이 많은 것을 보고 내가 간이 나쁜가 봐. 네, 맞습니다. 신성부종의 원인은 간한테 있으니까 간이 나빠서 이렇게 거품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 전혀 무리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성부종인 경우에 거품이 많은 소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유기질이 많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그렇죠, 콩팥에서 필터링이 잘 안 됐구나. 그리고 체중이 증가한다. 여기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 얼굴에, 전신에, 손발에 부기가 나타난 게 이틀밖에 안 됐어. 그런데 3일 전에는 체중이 여성의 경우 50kg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얼굴이 팅팅 붓고 이랬는데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53kg야. 이 3kg는 수분이 정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부종,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체중이 증가한 것은 갑자기 체중이 증가했어. 3kg나 쪘어. 네, 이 경우에 수분의 무게다. 수분의 무게. 불쾌감과 피로, 식욕부진, 손발톱의 창백함.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숨 쉴 때 암모니아 냄새가 나. 쉽게 말해서 오줌 냄새. 더 쉽게 말해서 홍어 삭힌 냄새. 자, 임상가에 계신 분들 저를 주목해 주세요. 환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참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은 아주 민감한 사람 외에는.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까 아니 저 친구 입에서는 홍어 먹고 왔나? 왜 홍어 냄새가 나? 그럴 수 있어요. 숨 쉴 때 암모니아 냄새, 오줌 냄새가 난다. 여기 common symptoms에서 보면 일반적인 증상이 fatigue, 피로, 그리고 ammonia smelling breath, 숨 쉴 때 오줌 냄새가 입에서 난다. 세 번째, loss of appetite, 그러니까 식욕부진. foamy urine, 거품이 나는 소변. difficult urinating or frequent urination, 소변 볼 때 배뇨곤란 또는 소변을 너무 자주 봐.
몸이 붓는데 소변을 자주 본다고. 왜?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오줌이 찔끔찔끔 자주 나온다 이거지. 그리고 키드니 페인. 요통을 다스릴 때 팁 중에 하나겠죠. 요통에 나는 옆구리가 아파요 할 때 이 사람이 혹시 키드니 페인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숨 쉴 때 암모니아 냄새가 날까요? 팁, 진단 팁. 음주운전 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호흡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장에서 필터링을 잘 못하면 혈중 뇨독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타나기도 한다. 진단 팁으로 드렸어요. 그러면 간 정격, 신정격의 근거 살펴보겠습니다. 급성 간부전의 임상부종의 특징. 간부전 때문에도 몸이 부어요. 그건 나중에 다룰 거고 일단 오늘은 신성부종인데, 먼저 한의학 대사전.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아셔야 돼요. 족구름풍 간 목경에 속한 장부는 간이에요. 그리고 족솜구나 신수경에 속한 장기는 콩팥 그리고 부신입니다. 그러니까 족고름풍 간 목경의 경기인 고름풍이 기운이 약하면 간도 약해지고요. 고름풍의 기운이 강하면 간도 강해집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주 강조드릴 거예요. 급성 간부전의 임상부종 특징에 보면 두개내압으로 인한 되뇌 부종, 골출력 신부전, 저혈당증, 젖산증, 응고병증, 췌장염, 특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급성 간기능 부전증. 그러니까 왜 삼침인가? 아니 머리 아플 때 땡땡린 하나를 딱 먹으면 되잖아. 그렇죠? 땡땡돈 하나를 먹으면 되고 땡땡잘 땡잘 하나를 먹으면 돼. 땡땡 레놀 두 알 먹으면 돼. 그러면 바로 안 아파. 아니 그렇게 간편한데 뭘 침을 넣고 자석을 붙여. 다시 읽어드리죠. 췌장염은 아세트아미노펜, 즉 대부분의 해열 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잖아요. 타이레놀은 말해버렸네. 타이레놀은 100% 아세트아미노펜. 장복을 하면 급성 간기능 부전증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췌장염에 걸릴 수도 있대요. 무서운 거예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스트레스 관련 궤양, 응고병증으로 인한 상부 위장관 출혈, 이건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부신 저하증,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미네랄 코르티코이드의 생산 부족, 그리고 급성 신장 손상, 백혈구 기능 장애로 인한 감염성 질병.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부종과 관계가 있다. 간은 간 부전, 간 기능 부전은 급성 신장 손상을 가져온대요. 그리고 부신 저하증을 가져온대요. 뇌 부종과 관계가 있대요. 심장성 부종과 관계가 있대요. 삼침으로 간 정격을 넣는다 하게 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개념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그 힐링 효과까지도 포함된 거거든요. 간과 신장 사이의 생리학적 및 병리학적 상호작용이라는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간과 신장은 신체의 항상성과 대사 조절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관입니다. 두 기관 모두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간, 신장 반사, 포도당 대사, EPO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약자, 적혈구 전구체의 증식과 분할을 촉진하는 당 단백질. 이것은 간과 신장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거예요. 어쨌든 EPO 생성 및 외인성 물질의 배설과 같은 일부 생물학적 규제에 대해 협조적이거나 상호 보상적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기능 장애는 간과 신의 증후군과 같은 다른 기관의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신장 질환도 다양한 간 질환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왜 신성부종에 간 전격을 써야 하는가? 의과학적인 근거가 이러합니다. 간과 신장, 신장과 간, 신장이 기능이 나빠지는 것은 간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전격, 신전격 권장요법의 근거 또 다른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성 간 질환의 신장 기능 장애라는 논문에서는 만성 간 질환이 있는 환자는 급성 신장 손상에 더 취약합니다. 진행성 만성 간 질환은 혈액순환과 신장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생리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의 간을 통한 항암제 제거율 감소라는 논문을 또 찾아보았는데요. 많은 경우 암 환자들이 몸이 많이 붓잖아요. 자, 위암 환자 말기에 가서는 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런데 한쪽 다리만 붓습니까? 양쪽 다리가 다 부어요. 이미 그것은 림프이데마, 즉 림프성 부종의 상태를 지나서 이제 전신의 신진대사력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증거거든요. 신장 손상이 주로 간을 통해 제거되는 약물의 전신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항암제를 복용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오는 그 약에 독소가 있잖아요. 어떠한 약이든지 하다못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도 그 독소가 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은 스스로 그것을 해독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한 약을 복용하고 그 약의 약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도 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간에서 대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에 어쩔 수 없는 독소까지도 간에서 해독시켜야 돼요. 왜 암치료를 오래, 암투병을 오래 하고 있는 분일수록 하지 부종이 많은가? 대부분 신성부종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간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복용하는 약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암제 부작용으로 이렇게 얼굴, 온몸 하지가 붙는 것 알고 보니 간에서 해독시킬 수 있는 능력 한도가 벗어난 거야. 아니 독소가 계속 공급되는데 계속 공급되니까 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신장의 필터링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의 전신 순환에서 요독 독소가 제대로 필터링 되지 않는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필연적으로 난다. 숨 쉴 때마다. 그래서 간 전격을 쓰지 않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성부종에서 신전격은 때때로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간 전격은 써야 한다. 그런데 경고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간 전격에서는 일단 경고를 빼는 거야. 즉 신전격을 먼저 놓고 그리고 나서 간 전격을 적용하세요. 그런데 경고혈에는 이미 붙어 있네. 그러니까 간 전격에서 경고를 붙일 자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지. 그런데 뭐가 찜찜해. 금극목의 원칙은 지켜야 되니까 태연을 대로 쓰는 겁니다. 태연을 대로 쓴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각 부종의 원인들을 확인하게 되면 요법, 어떤 요법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심부전성 부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